사진에 보시는 분은 마틴 브루더 뮬러라는 분인데요. 이 브루더 뮬러는 바스프라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최고 CEO죠. 이 바스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추가로 줄이겠다, 감축하겠다라는 발표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암모니아는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비료 생산을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연료가 줄어드니까 비료 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비료 값도 올라가고 생산량도 적어지고 공급도 적어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농가에서 이 농산물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생산량을 좀 줄이는, 농작지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올해는 지금 이제 농작물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고 이미 농작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내년에 영향을 좀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지금 이제 추가 감축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앞에도 이미 감축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팬데믹 있고 나서 공장 운영이 제대로 100% 다 돌아가지는 못해왔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작년에도 하여간 이런 식으로 생산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 독일에 있거든요. 이 바스프가 독일에서 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천연가스랍니다. 근데 독일은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독일에다가 주는 천연가스 자체를 틀어 조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팬데믹 전에 주었던 양과 비교하면은 한 20%밖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가. 이렇게 천연가스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가는 상승하고 무작정 만들어낸다고 다 팔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암모니아 생산 줄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서 이 화학 공장의 암모니아 감축, 생산 감축, 거기에서 비료 생산 감축, 거기에서 농경지의 이제 농작 감축, 식량이 지금 부족해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내년에 추수할 때 되면 올해 추수하는 양보다 더 적은 양의 추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년 겨울에 식료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될 거. 뭐 그 전에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가을 겨울에 식료품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겠죠. 지금 저희 9.1% 인플레이션 나왔다라는 보고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1번은 석유였습니다만은, 그런데 석유만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보니까 자동차 값도 엄청 올랐고 부동산도 만만치 않고 식료품 값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들인데, 석유 가격은 지금 조금씩 낮춰가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석유 생산이 늘어서 석유 가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의 우방국들인 여러 나라들이 비축유들을 다 방출하면서 지금 이 석유 가격을 조정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이게 몇 달 가다가 이제 결국은 끊길 텐데,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석유 생산을 더 늘리는 것뿐인데, 오펙에서는 절대 석유 생산을 더 늘릴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증산 계획 추진 안 한다는 입장이고, 결국은 충분한 석유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그것을 막고 있죠. 오히려 지금 이 급진 좌파 정부들은 석유 생산 더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차라리 돈을 다 몰빵해가지고, 몰빵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한데, 몰빵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른바 천연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 다 바꿔버리자. 이제 뭐 태양열 지별판이라든가 무슨 뭐 수소 에너지라든가
풍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거로 좀 바꾸자라고 지금 그쪽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뭐 이야기하면서 그쪽 친환경 에너지로 옮겨가는 것 자체는 뭐 그건 미래의 방향이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현재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방향, 지금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서히 가야 될 부분이지 급하게 몰아붙여야 될 부분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요. 오늘 제가 이상엽 회계사를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그 조만친 상원의원과 척슈머 원내 총무가 합의해가지고 이번에 내놓은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환경 에너지 쪽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져 있는데 그 예산의 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전기 자동차를 사게 될 경우에 7,500불을 텍스 리턴을 주는 7,500불을 세금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값에 7,500불이 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보통 이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되는 차를 산다고 할 때 7,500불이 줄어드는 값으로 차를 산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른 함정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7,500불을 반으로 나눠서 3,750불씩 둘로 나누는데 3,750불 부분은 그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이어야만 3,750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머지 3,750불은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미국과 FTA 협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 않은 나라의 원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그런 것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미국은 지금 FTA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FTA가 없는 상황이면은 그러면은 다른 생산 방법으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FTA가 되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 오는 원료는 원료로 만들어진 건 안 된다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은 아니면은 미국에서 생산되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료를 FTA가 없는 나라에서 가져온 원료를 가지고 만든다면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을 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해왔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인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인데 그거를 지금 그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기업들처럼 부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오고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조지아해진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정부에서 주는 연방정부가 주는 이러한 그 세금 공제 혜택 같은 경우를 다 받게 하기 위해서는 부품 제조 회사들도 거의 대부분 다 미국에 동반 진출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 어디 한두 군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석유값만 내렸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그 연준 총재의 이야기, 그 연준 총재가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하는 이야기도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한 특정 카테고리에서만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체 카테고리에서 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그런 거로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당장 식량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생기는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이미 시작이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지역들. 아프리카 지역들은 이미 식량난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이 난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굶어 죽으니 차라리 먹을 거 있는 대로 가기나 해보자 하고서는 지금 오는 난민들이 밀려 들어올까봐 특히 이제 터키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골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은 전쟁을 치르고 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야 그럼 그 아프리카 쪽에다가 옥수수 보내주는 거는 건들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지난주에 그런 약속이 협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가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옥수수를 잔뜩 실은 2톤인가요? 하여간 실은 그 배가 출항을 했는데 2,200만 톤의 옥수수가 지금 그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 함부로 출발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배 출발시켰다가는 바로 그냥 폭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식량 문제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유럽으로 쫙 몰려와 버리면 그 인구 대이동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면 각 국가들이. 이러한 위기 사태가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이건 건들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지금 올해 이미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만만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특히 바스프가 영향을 주게 되면 미국도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스프로부터 이 암모니아 받아가지고 비료 만드는 공장들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내년 하반기에 가면은 식량난 생각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어두운 얘기를 자꾸 전해드려서 죄송한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알아야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으실 테니까.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국민들한테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